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소중의 이상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리려고 아주 고급 기술입니다. 자, 오늘 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만에 하나 초급자 입문자들은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까딱하다가는 꽃이 부러지거나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하지 마시고요. 고급자분들은 아마 제 영상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지금 현재 이 품종은 홍깁입니다. 며칠 후에 출품을 대기하는 출품 대기품인데요. 자, 현재 동서남북으로 각기 다른 방향에 각기 다른 높이에 추대가 각기 다릅니다. 자, 요것을 잘 보셨다가 나중에 제가 작업을 한 후의 모습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한 자재가 있습니다. 자, 일단 꽃을 잡을 0.85 정도의 아주 가늡니다. 부드럽고 가는 꽃을 잡을 연처사입니다. 0.85. 그리고 봉심을 묶을 낚싯줄입니다. 자, 요거는 뭐 호수는 따로 없고요. 대략 제가 쓰는 것은 한 5.05 정도 더 가늘어도 됩니다. 자, 지금 몇 개는 제가 봉심을 묶어 놨습니다. 요렇게. 자, 이 봉심을 묶는 이유는 전시회장까지 차량 이동 때 트렁크에 차 내에 실었다가 흔들림이 있으면 혀가 흘러버립니다. 떨어지진 않는데 걸쳐있던 혀가 흐르기 때문에 작품이 망쳐지죠. 감상미가 확실히 떨어집니다. 혀는 절대 전시장 가서 심사 직전까지 이 낚싯줄을 풀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필요한 것은 요 핀셋입니다. 요거 많이들 쓰시죠. 살짝 앞이 휘어진 핀셋. 저도 뭐 수십 년 동안 요거를 써왔는데 가장 편해요. 자, 그리고 지금 꽃이 반전이 되어 있습니다. 뒤로 이렇게 반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꽃가루를 씌울 겁니다. 자, 뭐 종이 꽃가루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셀로판지죠. 이렇게 아주 가는 셀로판지로 꽃가루 씌워서 저 형태 뒤집어진 반전의 화판을 모을 겁니다. 딱 고정을 시켜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전시장의 심사 직전에 꽃가루를 해체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분을 틀기 전에 왜 분을 트냐 하면요, 전시장이 건조합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이 화분을 바꿔야 됩니다. 건분, 낙소분, 깨끗한 화분으로 갈아 심을 텐데요. 자, 그때 수태로, 전체 수태입니다. 난석이 아닌 수태가 화분 속에 있게 되면 전시장 한 2일 3일 정도 물을 주지 않아도 충분히 섭을 머물고 있기 때문에 수태가 용이하고요. 또 무엇보다 수태로 하게 되면 살짝 촉수에 비해서 분이 작아도 어지간하면 수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한 치수 낮은 호수가 작은 화분을 심어야 이 난이 돋보입니다. 꽃도 커 보이고요. 자, 요거는 뭐 저희 전문가들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뭐 고급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조금 분이 작다 싶은 곳으로 제가 옮겨 심을 계획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낚싯줄을 제가 몇 개는 미리 묶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하지만 요 한 개는 제가 덜 묶었어요. 그래서 묶는 방법을, 낚싯줄 매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낚싯줄도 잘못 묶으면 다시 풀려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묶어 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낚싯줄을 제가 보기에는 여유있게 한 뼘 조금 안 되겠죠. 여유있게 이렇게 하나 한 가닥 자릅니다. 잘라서 지금부터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요렇게 하는데 한 바퀴 돌리고요. 또 한 바퀴 더 돌립니다. 두 바퀴. 그럼 매듭이 이렇게 두 번 생깁니다. 지금 한 번이네요. 한 바퀴 더 돌릴게요. 자, 이렇게 한 두 번 정도 매듭을 주시면 절대 안 풀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매듭 부분이 혀 설판 밑에 가도록, 자, 살살 넣습니다. 이때 봉심이나 해 절대 안 데이게끔 조심스럽게 살살 조읍니다. 봉심에 가장 배가 부른 부위에 요거 살짝 당기면 타이트하게 봉심에 딱 밀착됩니다. 밀착되면
나머지 요 낚시줄들은 살짝 정리를 해줘요. 짧게. 됐습니까? 자, 요렇게 하면 차량 이동 때 전시장까지 혀가 흐르지 않고 딱 고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낚싯줄은 전시회 심사 직전에 풀면 됩니다. 풀 때는 어떻게 푸냐면 요쪽에 설판과 봉심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위로 딱 치면 아이고 이거 탁 터집니다. 낚싯줄이 터지면서 그대로 전시회 심사에 출품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 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분을 틀기 전에 이 두루마지 휴지를 조금 풉니다. 여유있게 좀 풀으세요. 이거는 지금 분을 틀 때 꽃대가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잎과 꽃대를 같이 묶을 겁니다. 살짝. 자, 대충 꽃이 상하지 않게. 이게 틀다가 꽃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몇 번 예전에 경험을 했는데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1년 동안 농사가 전시작을 만들어 놨는데 분 틀다가 부러지고 있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 거 같으면 또 괜찮아요. 손님들 거 부러뜨리면 정말 미안하죠. 자, 요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뭐 휴지와 휴지를 요렇게 속에 끼워서, 휴지는 이게 미끄럽지가 않기 때문에 딱 그대로 있어요. 자, 요 상태로 하면 분을 이렇게 틀 때 그나마 좀 안전합니다. 자, 분을 한번 틀어 볼게요. 자, 분을 이제부터 트는데요, 이 고무망치로 화분의 턱을 톡톡톡톡 때립니다. 그러면 돌이 살살 나오면서 난초가 빠져나옵니다. 너무 세게 때리면 화분 깨집니다. 조심해서. 그리고 한쪽 손으로는 이 난초를 항상 지지하고 있어야 돼요. 갑자기 쑥 빠져버리면 꽃이 부러집니다. 이렇게 엄지와 검지로 항상 난초를 안다시피 안고요. 톡톡 치면 슬슬슬슬 이렇게 빠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난석이라든지 끼어 있는 것들 이제 수태로 심기 전에는 한번 씻어내도 돼요. 깨끗이. 그런데 꽃대 쪽으로는 물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꽃대에 물이 묻게 되면 꽃이 경화돼요. 작업을 하다가 꽃대를 만질 때 경화된 꽃대는 쉽게 부러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꽃대에는 물이 안 가도록 너무 긴 뿌리는 좀 자르고요. 뿌리 상태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 트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쁜 화분 하나를 제가 준비해서 일단 전시 작품에 쓸 화분에다가 수채로 안착을 시키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 자, 전시에 쓸 전시분입니다. 자, 우리 금오리 분이라고 또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참 예뻐요. 자, 요 분에다가 바꿔 심을 겁니다. 지금 분 크기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뿌리 가닥수와 분 아구 폭이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보다 조금 더 작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뭐 준비한 분이 요거니까 여기에다 심어 드릴게요. 자, 일단 수태를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지금 꽃대가 몇 대인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대죠. 그럼 전체 이 0.85의 철사가 네 가닥이 나와야 됩니다. 각각 꽃대마다 지금 방향을 잡을 텐데요. 일단 이 연철사 0.85를 뿌리에 걸어서 네 가닥을 올려 놓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네 가닥 만드는 것도 한번 봅시다. 자, 연철사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자, 연철사는 여유있게 이 꽃대보다는 한참 이 정도 길게 조금 여유있게 네 가닥이기 때문에 네 개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나, 다시 둘, 그리고 셋. 자, 지금 네 개가 나왔죠. 네 개. 네 대기 때문에 네 개로
일단 자르겠습니다. 자, 길이가 대충 이 정도 돼요. 뿌리 끝에서부터. 제가 걸 위치는 한 요쯤에 벌브 밑에서 걸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면 여유가 있습니다. 자, 요걸 뿌리 한 걸어 보겠습니다. 자, 거실 때는요, 일단은 꽃이 전부 다 요쪽에 솔려가 있으니까 가장 꽃대의 중앙쯤에 좌로도 우측으로도 각각 철사를 빼줄 겁니다. 거의 가운데쯤에 철사를 위치하는 게 좋습니다. 거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거는 거는 간단합니다. 뿌리 한 몇 가닥 정도를 이렇게 철사를 꽂아서 이렇게 한번 꺾어 주십시오. 자, 이렇게 간단하죠? 그냥 고정만 시켜준다는 생각으로 고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꽃대가 중앙에서 이쪽 좌측에 두 대, 우측에 두 대이기 때문에 일단 대충 이렇게 두 가닥 이렇게 갈라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V자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태를 감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태는 조금 추진 수태를 쓰십시오. 그리고 이 가닥이 길수록 좋습니다. 말기가 쉬워요. 조금 솟구친 뿌리들은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좀 끌어내리고요. 나중에 오석을 심었을 때 뿌리가 화장토 오석 위로 돋아나 있으면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가닥이 매듭이 조금 긴 수태는 이렇게 둘둘 말 수가 있어요. 이게 뿌리를 전부 다 움츠리는 거죠. 모아주는 거죠. 조금 가닥이 있는 걸 한번 제가 선별해 볼게요. 요즘 뭐 수태들이 너무 부시대기만 오니까. 자, 요렇게 긴 뿌리들은 살짝 요렇게 조금 돌려 주십시오. 자, 요렇게만 해줘도 2, 3일 정도 전시회장에 있어도 물을 안 주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요 정도로만 수태를 충분히 이렇게 감아줍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는 분이 좀 작아도 얼마든지 조절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분에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생장점이 닿는 맨 밑에는 살짝 요 정도만 뜯어서 화분 속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어준 다음에 뭐 막대기라든지 이렇게 조금 다져줍니다. 자, 요렇게 안에 살짝 수태를 조금 고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넣습니다. 뿌리가 긴 것들을 이렇게 돌려서 넣게 되면 돌아가면서 쏙 들어갑니다. 회전을 주면서. 자, 벌브까지 뭐 충분히 들어갔죠. 그리고 뒤에는 조금 들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진촉이 묻히게 돼도 밑거리를 한 신화들 때문에 뒤촉은 조금 뜹니다. 하지만 전시장에서는 이 뒤쪽마저도 오석에 묻혀야 좋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넣을게요. 자, 요때는 엄지와 검지를 쓰고 절대 요 신화라든지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화분만 요 싹 돌립니다. 손은 가만히 있고요. 자, 측면에서 보시면 뒤에 벌브가 오석을 복도 닿았을 때 어느 정도 묻힐 정도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휴지를 풉니다. 조심스럽게. 자, 이제 안착까지 다 끝났고요. 이제는 전체 작품의 전면을 찾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전진 쪽에는 연식이 좋기 때문에 꽃대가 상대적으로 길고요. 연식이 많은 노촉 쪽으로는 꽃대가 짧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진 방향에 이 꽃대 한 대까지도 관람객들의 시선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전면이 제일 짧은 꽃대가 전면이 돼야 됩니다. 전진으로 꽃대가 되면 이 뒤촉은 보이지가 않아요. 높이 때문에. 그래서 뭐 뒤촉에 잎은 보기가 좀 싫어도 꽃을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항상 제일 짧은 꽃대가 전면이 돼야 된다는 거 요거 좀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 제가 이 작품을 보니까 전면이 정해졌어요. 요 놈이 전면인데, 왜냐하면요, 가장 꽃대가, 요 놈이 높아요. 그리고 좌우측이 병풍처럼, 배경이 되고, 자, 요 한 대는 발색이 좀 덜 됐지만, 그거는 마지막에 꺾어버릴 것인지, 전시에 쓸 것인지, 일단은 전면을 요쪽으로 합니다. 전면 요쪽이 되면,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요. 화분의 발이, 이 삼각발이 두 개가 전면이 되면 안 됩니다. 원래 중심은 요 한 개가, 그리고 좌우에 두 개가, 전면은 항상 요 다리발 한 개가 나오는 것이 전면 화분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전면을 하시면 보기가 싫어요. 자, 요거는 뭐 별건 아니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별건 아니더라도. 자, 요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지금 요 놈이 전진에 오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철사를 꽃대에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철사를 잡을 텐데요. 꽃을 잎들이 굉장히 걸긋입니다. 잡을 때 아주 민감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 최대한 잎들을 모아서 꽃대만 만질 수 있도록 걸긋이지 않는 잎을 이렇게 녹색 끈으로 제가 모아 주겠습니다. 자, 녹색 끈은 뭐 이런 식으로 팝니다. 여기 한번 잡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뭐 다이소 가도 있고요, 꽃집에 가도 있습니다. 부드러운 녹색 끈으로. 자, 지금부터 한 번씩 모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짧은 꽃부터 제가 한번 건드려 볼게요. 자, 요 놈이 전면이기 때문에 요 놈을 기준으로 해서 꽃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잡아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모읍니다. 꽉 조을 필요는 없고요, 대충 이렇게 이 꽃대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만. 자, 지금 현재 잎이 거슬리는 건 없습니다. 요 경에. 자, 그럼 철사가 조금 뿌리 사이로 넣어서 꽃의 목대 바로 밑에 위치하게끔 철사를 이렇게 갑니다. 요 핀셋이 참 편해요. 구부러진 거. 자, 그리고 지금 꽃이 좌측으로 틀 건지 우측으로 틀 건지 따라서 이 철사 방향이 좌로 갈 건지 우로 갈 건지가 정해집니다. 제가 봐서는 전면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와야 될 것 같아요. 방향이 이런 식으로. 그럼 철사의 방향도 밑에서 우측편으로 저는 갑니다. 그게 수월하더라고요, 해보니까. 자, 그리고 반드시 목대 밑에가 조직이 위에보다 밑에가 여기가 단단하기 때문에, 딱딱하기 때문에 철사가 가도 부러지는 게 좀 덜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지하는 것은 요 꽃의 경 바로 밑에 밑둥지에 요 철사를 기댑니다. 기대고요, 철사를 한번 깨끗하게 구부러진 철사를 이렇게 한번 당겨 줍니다. 요때는 손으로 잡고 있거든요, 제가. 자, 좀 밑둥지는, 꽃의 밑둥지는 조직이 야물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철사를 여기 한번 줌을 잡아줘야 됩니다. 요 포위가 있어요. 포위를 이렇게 살짝 제낍니다. 그냥 감아도 되는데 철사를 최대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밑둥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이 야무입니다. 단단하기 때문에 까딱하다가 부러져요. 그래서 요 첫 마디 보이시죠? 요 첫 마디 보이시죠? 가능하면 마디를 걸쳐서 마디 부분에 철사를 한 바퀴 돌릴 겁니다. 그게 조금 보기가 좋아요. 마디는 마디대로 보이고 철사를 돌리는 게 또 마디가 생긴 두 마디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마디에서 요걸 돌리겠습니다. 요렇게 한 바퀴 돌립니다. 자, 지금 제가 한번 돌리기 전에 마디와 철사 위치가 거의 비슷하죠. 그럼 사람들 보기에도 시각적으로 마디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추접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자,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내릴게요. 마디가 아니라 철사까지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일을 조금 깝니다. 요 밑으로. 너무 까버리면 찢어지니까. 자, 지금 마디 밑에 제가 했습니다. 왜냐면요, 이 포일을 나중에 덮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철사가 자세히 보면 보이지만
포위 속에 있기 때문에 철사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요것도 어떤 감점 요인의 작품성에서 조금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이 철사는 자꾸 구부렸다 다시 폈다가 다시 사용할수록 철사가 단단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작업하기가 힘듭니다. 어지간하면 첫 번째 휠 때, 구부릴 때 한 번에 끝내야 됩니다.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하면 철사가 정말 힘들어져요. 자, 뒤에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한 바퀴 돌리면서 다시 그대로 등다리 쪽으로, 꽃대 뒤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철사가. 자, 그렇게 되면 전면에서 봤을 때 철사는 저 포위 속에 숨은 거 외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감쪽같이. 자, 그리고 마지막 요거는 줌을 좀 당겨 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어느 쪽으로 틀어야 되냐면 중심에서 약간 이쪽으로 틀어야 됩니다. 좌측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철사를 우측으로 돌릴 건지 좌측으로 돌릴 건지 판단을 해야 돼요. 좌측으로 돌릴 것 같으면 우에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철사가 꽃대를 등을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좌측으로 가게 되면 반대로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그거는 해보시면 압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유 있게 조금 잘라줍니다. 혹시나 요것은 여유가 좀 있으면 나중에 다시 작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4, 5cm 정도, 주판에서 4, 5cm 정도 이렇게 여유를 좀 두고 그리고 자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자, 마무리된 모습 뒤에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철사는 거의 안 보이죠? 꽃의 중심을 뒤로 했을 때 중심 쪽으로 철사가 올라가기 때문에 보이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밑에 요 철사를 만져서도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위에서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거의 자유자재로 방향을 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꽃들은 또 지금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일단 감아 보겠습니다. 세 대 다. 자, 요거의 중심이 됐을 때, 세 대를 감았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쪽이 전면이 될 때 돌려야 할 방향이 즉 90도 이상이 됩니다. 한 100도, 110도 정도 되는데요. 그때는 요 밑둥지에 그냥 이렇게 기댈 것이 아니고 요 철사를 한 바퀴 돌려줍니다. 그래야만 그 돌려준 철사가 이 꽃을 밑에를 물고 있어요. 물게 되면 이 위에서 작업하기가 90도 내지는 100도 이상 돌리기가 편합니다. 여기서 돌리면 부러집니다.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밑에는 한번 잡아준다는 개념으로 이 철사를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철사가. 지금 오늘 홍기비가 홍기비가 원래 경이 좀 가늘어요. 가늘어서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지금 보이시나요? 일단 한 바퀴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핀셋으로 살짝 집어줄게요. 딱 고정되도록. 여기 흘렁하면 안 돼요. 철사가 놓으면 안 됩니다. 딱 물고 있어야 됩니다. 꽃에 맨 밑단부를. 자, 그리고 이 철사는 다시 꽃대 뒤로 숨습니다. 제가 핀셋으로 숨겨 볼게요. 자, 요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 화장토, 오석이 묻히게 되면 안 보입니다. 철사는.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뒤쪽으로 철사가 쭉 올라갑니다. 요번에도 이 철사가 안 보이려면 포위를 잘 찾아야 돼요.
요쪽 포이 정도 되면 까버리면 그 속에 묻히겠네요. 자, 요거를 까고 살짝 철사를 돌립니다. 이 소심설 같은 경우에는 기형이 맑기 때문에 이 철사가 더욱더 눈에 띄기 때문에 최대한 포이 속에 넣습니다. 특히 색화 소심들은 이 경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아, 이거 너무 가눌수록 참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까딱하다가는 부러지겠죠. 제 손이 이게 작은 손이 아닌데 참 제가 생각해도 이거 대단합니다. 절대 꽃대를 꽉 잡으면 안 됩니다. 저는 철사만 잡아요. 꽃대는 잘 안 잡습니다. 철사로 모든 손은 엄지와 검지는 철사를 잡고 작업을 합니다. 꽃대를 잡고 작업하면 부러집니다. 자, 어느 정도 한 바퀴 돌렸고요. 그 다음 또 철사를 잡고 이 철사를 조금 수직을 구부러진 부분을 조금 펴줍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십시오. 대충 요렇게 해서 뒤쪽을 향해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바퀴 돌리고. 자, 그 다음에는 지금부터 중간에 물었기 때문에 회전이 돼요. 살짝 돌립니다. 철사의 힘으로 도는 거예요, 지금. 중간에 마디에 물고 있기 때문에. 자, 다 돌리고 살짝만 돌려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꽃대를 이쪽으로 돌릴 테니까 제가 감는 것을 요렇게 감을게요. 요렇게 감습니다. 회전 방향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요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됐죠? 그리고 여유있게 요것도 마찬가지로 한 요쯤에 잘라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미 조금 돌렸죠? 그 다음 여기서는 조직이 무르기 때문에 많이 돌려도 됩니다. 이만큼. 자, 근데 철사가 좀 삐져나왔죠? 자, 요런 거는 핀셋으로 마지막에 정리할 겁니다. 보이지 않게끔. 자, 지금 꽃대를 핀셋으로 찝으면 큰일 납니다. 철사만 찝습니다. 철사만. 자, 어느 정도 뒤에가 꽃의 가운데 왔기 때문에 자, 앞에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조금 보이죠? 사실은 요걸 조금 더 돌리면 이 포이 속에 숨어야 되는데 포이의 위치에 따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히 안 보이면 좋은데 살짝 보여요. 자, 그때는 밑에서 조금 더 틀어줘요. 이제 포이가 전면이 되도록. 자, 그래도 살짝 보이긴 합니다. 조금 아쉽습니다만 그 포이가 제 생각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서 조금 그럴 때는 아쉽습니다. 자, 거의 방향이 요 작은 꽃대에 위치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두고요. 또 다음 꽃대 잡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만 돌리면 이렇게 모아지고요. 살짝 손으로 뭐 더 모으셔도 되고 그거는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요것도 좀 더 모을게요. 자, 됐죠? 그리고 방향은 다시 틀겠습니다. 자, 요놈이 조금 더 와야 되겠노, 전면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 북쪽을 반대를 보고 있죠. 요놈은 거의 뭐 한 150도 정도 틀어야 됩니다. 요거 한번 돌려볼게요. 자, 돌리기 전에 지금 보면 여기 전면이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돌려야 될지 오른쪽으로 돌려야 될지 잘 보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각도가 저수로 유리해요. 뭐 180도 이상 돌린다면 꽃이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제가 봤을 때는 이쪽으로 돌리는 게 일로보다는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방향을 이쪽으로 돌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방금 요 꽃대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00도 이상 돌려야 되기 때문에 밑에 한 바퀴 돌렸습니다. 물고 있도록. 이렇게 한 바퀴 돌렸고요. 그 다음에 요 철사를 뒤로 감출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마른 떡잎 같은 게 굉장히 긁어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는 반드시 벌브 사이사이에 긁어치지 않도록 청소를 깔끔하게 청결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작업하기가 편해요. 지금 잎도 이런 거 다 묶었습니다. 임시적으로. 자, 그리고 문제의 포위. 어떤 포위에 숨기면 철사가 안 보일지 찾아내야 됩니다. 자, 180도 돌린다고 봤을 때, 180도가 아니죠. 110도 돌린다고 봤을 때, 아마 요 포위가 전면을 보지 싶습니다. 그래서 철사를 요 포위를 조금 까서 그 안에다가 돌리겠습니다. 자, 방향이 요쪽으로 돌기 때문에 철사도 같은 방향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이제 포위를 덮겠습니다. 자, 어때요? 포위 속에 숨었죠? 자, 이제 돌리기 전입니다만은, 요래가지고, 꽃대 덩더리 쪽에 철사를 잡아야 됩니다. 꽃을 잡으면 안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했죠? 자, 이제 밑에 한 바퀴에 마디 쪽에 돌린 데서 약간 틀어줍니다. 이렇게 돌리면. 여기서는 많이 돌릴 필요 없습니다. 결국 위에 꽃으로 돌릴 거기 때문에 살짝만. 자, 그 다음에 꽃을 돌립니다. 요렇게 돌릴 거기 때문에 요렇게 갑니다. 아, 아니군요. 아닙니다. 아, 제가 착각했네요. 아, 저도 뭐 실수를 합니다. 반대입니다. 반대. 요렇게 돌릴 거기 때문에 요렇게 갑니다. 자, 요 별거 아닌데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틀어줍니다. 쫙 돌아가죠. 그 도는 방향 쪽으로 이게 올라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것도 한번 요 자리에서 조금 길게 잘라볼게요. 이번에는 화판을 모아야 되니까. 자, 화판을 모읍니다. 요렇게 해서 살짝 앞으로 당겨줍니다. 예. 자, 이제 화판도 모았죠. 자, 그리고 전면이 요 제일 짧은 놈이 전면이니까 마지막 방향을 요렇게 요 정도로만,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마무리로 회전시킬 겁니다. 지금은 대충 방향 정도로만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자, 요놈도 조금 더 돌릴게요. 전면에. 자, 어느 정도 뒤에 세대는 한쪽 방향을 보고 있죠. 그리고 요놈과 마지막 앞에 짧은 것과 요 세대가 같이 이제 작품이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잎을 풉니다. 묶어줬던 잎을 풀어요. 이제 철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보는 겁니다. 전시장에서 심사 직전의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자, 잎들도 뭐 가리고, 그렇죠? 자, 가리는 잎들은 최대한 사이사이에 아니면 넘겨서, 다음 촉으로 넘겨서 꽃에 최대한 가리지 않을 정도로 잡아봅니다. 넘기면 넘어가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문제는 제일 짧은 촉이에요. 제일 짧은 촉은 넘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긴 잎 속에 가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전진이 돼야 되는 게 제일 짧은 촉이 이유가 맞는 것이 이 잎 때문에 잎에 긁어치지 않는 방향이 전면이 돼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잡고 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거리가 지금 옆에서 보면 맨 앞쪽과 맨 뒤에 전진 쪽에 꽂는 간격이 너무 멀어요. 그 최대한 뒤쪽은 앞으로, 앞쪽은 뒤로 해서 최대한 이 간격을 좁혀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은, 이런 앞에 꽃대는 이쪽을 넘겨서 이쪽에 와야 되는데 까딱까딱 부러질 수가 있어요. 요것도 제가 작업을 하나 해볼게요. 자, 요렇게 잡아만 놓으셔도 상권이 달라집니다. 조금 전에 그 모습과 요 모습은 편하게 차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또 화수정에 꽃을 들고 옵니다. 제가 한 전시장만 한 250분을 잡아봤는데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이제는 뭐 제가 방송 관계로 뭐 이런 작업을 이제 앞으로는 거의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집에서 댁에서 민출란도 좋아요. 연습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정말 값어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수태를 이렇게 철사가 보이지 않게, 그리고 오석을 얹을 두께까지 생각해서 수태로 마지막에 이렇게 돋아줍니다. 그리고 약간 전체를 쑥그립니다. 이렇게 약간 눕혀줘요. 뒷대가 조금 눕혀주고 전진이 병풍이 되죠. 약간 이렇게 눕혀줍니다. 뒤쪽 벌브가 좀 들려있게 높이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벌브를 좀 묻게 하기 위해서, 오석이 묻히게 하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약간 눕혀주면 보기가 편해요. 자, 그러면 오석을 얹겠습니다. 오석은 수입품입니다. 저기 베트남이라든지 일본 이런 데서도 이 오석을 판매를 합니다. 코팅이 되어 있어서 아주 때깔이 나요.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석은 근데 한번 쓰시면 또 쓰셔도 되니까, 계속 해마다 쓰시면 되니까, 전시가 끝나면 오석 이거 다시 모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중간에 요게 기형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꽃의 높이상 중간에 올 수밖에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앞에 쪽도 조금 아쉽고요. 자, 요래 가지고 철사를 한번 끊어 볼게요. 끊으면 반전되겠죠. 자, 그대로 이렇게 한번 전시장처럼 그대로 영상 찍으시면 됩니다. 예. 자, 어때요? 약간 요놈이 가운데로 좀 와야 되겠습니다. 철사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요걸 조금 더 틀게요. 전면이 조금 바뀌었으니까 약간 회전을 할게요. 자, 요놈도. 자, 어느 정도 가운데 위치하나요? 자, 참 요거 어렵네요. 제가 잡다 보면 말썽을 부리는 것들이 꼭 한 대씩 있어요. 자, 좋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지금 철사나 낚싯줄이 그대로 있습니다. 요거는 뭐 전시장 가서 풀 텐데, 그걸 끊어버리면 다시 또 철사를 하기가 힘듭니다. 요대로 해서 전시장 가고요. 좀 아쉽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 놈은, 제일 짧은 놈은 제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가운데 쪽은 기화로서 조금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정상적으로 폈으면 세 대만 해도 상권, 본상권에 들어갈 수 있는 홍깁입니다. 색감이 워낙 좋아요. 자, 출품자분께 제가 요거는 상의를 해보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제 내용은 절대 초급자 입문자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기 때문에. 수십 년의 노하우로 제가 이때까지 꽃을 잡아왔고, 꽃 한 대당 얼마의 가격을 받고 저는 만져드립니다. 작품을 만들어 드리는데, 이제는 바빠서 제가 방송 때문에 또 제 유튜브 때문에 할 시간도 없고요. 자, 앞으로 전시 출품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민출란도 좋습니다. 못 쓰는 민출란도, 못 쓰는 건 아니죠. 연습 삼아 민출란도 한번 만져보시고, 잡아보시고, 또 부러뜨려도 보시고, 자꾸 하시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동서남북으로 보는 것보다 이 한 방향의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상권이 달라지기 때문에 좋은 품종들 꽃을 잡았을 때는 한번 꼭 이렇게 해보시고, 궁금한 점은 저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제가 성심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소정이었습니다.